얼마 전에 전국이 버스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단 수습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오늘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칠 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자동차 노련 강원도 지역버스 노조 정판형 정책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제 옆에 강원도 의회의 반태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왼쪽에 가톨릭관동대학교의 홍창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경희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버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동해상사 노조가 12일간에 걸쳐서 파업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 버스 파업은 이제 뭐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우리 정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하고의 구두상 약속이 되어서 파업을 철회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서면 합의까지에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존재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노사 간에 그 협약서에 조인을 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 쟁의 상황으로 계속 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솔직히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측이 중간에 내용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정비사 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반 시청자들이 느끼시기에는 파업을 접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결이 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잠정 중단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고 잠복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교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완전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네. 동해상사 노조의 경우에 이제 그랬고 여타의 다른 그 버스 회사들도 있는데 이 전무님 뭐 지금 그 파업과 관련돼서 강원도의 버스 노조와 협회 측 간의 뭐 교섭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도내 업체, 운수업체가 총 21개 업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지금 노사교섭이 완료된 업체가 13개 업체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지금 8개사, 지금 동해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쟁의 상태에서 파업은 풀었지만 아직도 최종 그 도장이 날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8개 업체가 지금 교섭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단정져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 노동위에 뭐 중재까지 가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동해상사하고 강원흥업은 네. 사후조정 절차까지 거치고 지금 그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는 되진 않았고 그 외 나머지 회사는 아직 진호위의 조정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타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도 그 노사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버스 사태의 쟁점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경희 전무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노선 버스를 그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네. 이제 제외시키는 부분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외 없이 52시간에 들어가는 업종이다. 이제 그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정부가 이제 아무런 그 대책 없이 그 저희 또 버스 업계에서는 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무제한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을 시키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52시간제로 넘어갑니다. 근로자는 또 근로자대로
그걸로 시간이 또 단축되니까 그 임금 감소 부분이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네. 저희는 또 사업자는 또 당연히 또 근로 시간이 줄면 주는 만큼의 급여를 또 적게 주려고 하는 그건 뭐 당연하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러한 부분이 노사 간의 그 입장이 너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그 노사 간에 이제 열심히 뭐 협상은 해 왔지만은 그 부분에 좀 서로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네. 그 협상이 좀 안 됐다 이 말씀을 좀 네.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의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요 근래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뭐 여기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협상에 재원이 없으니 여력이 없다 보니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임금 보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정 지원이 좀 확대되고 어떤 준공영제 문제가 좀 대두가 좀 됐으면 네. 저희가 좀 교섭하는데 조금 좀 나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얘기는 뭐 차후에 좀 예. 더 나눠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정 부장님, 그 지금 노사 간의 쟁점, 그 이견이 좀 뭐 좁혀진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좁혀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금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뭐 사업자와 이경희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작년 3월 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제59조 특례업종에서 이 노선버스가 빠진 게 마치 정부가 생각 없이 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특례업종이라는 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일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만 있으면 무한정할 수 있다라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재작년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대형 버스 사고로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이게 마치 무한정 연장 근로를 인정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이런 대형 버스 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네. 저희들도 수십 년 동안 특례업종에 빠지기 위해서 수건 사업을 해왔던 거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이 장시간 운행만 금지하고 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버스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허덕이면서 많은 초과근로, 연장근로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거든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전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자체도 회사도 경영 악화로 해서 수년 동안 이어진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내지는 지자체가 나서줘야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된다. 네. 그 버스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실하게 이어져 왔고 네. 또 그거에 대한 대응 의지조차도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게 바로 현 버스 사태의 쟁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가 굉장히 좀 아마추어 정부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서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를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여당이나 청와대나 생각은 옳죠. 네. 52시간제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버스 업종이 그동안 이제 예외가 돼 있었는데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52시간제에서 편하게 근무하시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 버스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기사들하고 버스 기사들은 시간 주는 거는 주는 거고 임금은 우리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했는데 네. 생활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주장이겠죠. 그럼 네. 이제 회사에서는 일은 많이 안 하는데. 못하니까 네. 또 다른 또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미 그 주던 만큼 또 더 달라 기본급을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버스 회사하고 버스 기사하고 싸움 붙인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네. 그러면 이제 버스 회사는 힘이 있습니까? 그동안 버스 회사는요 자력으로 운영을 못했어요 네. 거의. 뭐 유류 비용도 정부에서 대죠, 버스도 정부에서 사죠. 그 다음에 뭐
이 노선도 적자 나면은 적자 나는 만큼 또 보전을 하고. 100%는 안 네. 해주지만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보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카드를 갖다가 뭐 쓰게 하면은 그 카드에서 또 할인된 것을 또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하면은 그 무료 환승도 시민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이 지자체에서 다 보조를 해준단 네. 말이에요. 사실은 공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보면. 경영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버스 회사부로 뭐 임금을 올려달라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누구랑 싸우겠어요? 버스 회사하고 지자체랑 싸웁니다. 네. 그래서 버스 회사는 지자체부로 돈 좀 달라. 지자체는 또 돈이 없다 그럴 테고 지원.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강원 아시다시피 강원도 18개 시군이 부자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뭐 도의회 의원님도 나오셨지만 다 재정이 뭐 좀 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재정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겠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52시간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2시간제를 버스업계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돈 주머니를 준비해 놓고 했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2시간의 그 버스업계가 그 포함이 된다고 해서 저희 원래 지로는 준공영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하고도 토론도 뭐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이제 준공영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뭐 대책 없이 하겠냐. 네. 52시간제 한다는 거는 국토부에서 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한 50%될 테니 강원도에서 25% 되라. 그리고 18개 시군 지자체에서 25% 되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 멋지게 준공영제 하자. 난 이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준공영제 준비도 안 해놓고 네. 이렇게 저질러 놨으니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딱하고 아니 국가의 정책을 한 사람들이 어디 저기 뭐야 그 시골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말이죠. 네. 이거 아마추어로 해서는 되겠냐. 네.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다 이번 정부는 그렇게 비평하는 총론은 겁니다. 이제 맞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다. 그래서 정책의 완급이라든가 세밀함, 세심함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가 되는군요. 도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뭐 버스 회사에 돈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사태를 보셨습니까? 방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도 10대 도에 처음 이제 올라가서 1호로 5분 자유 발언하는 내용이 바로 준공영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한 게. 그때부터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될 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답변이라는 것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이제 답변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준공영제 자체가 여러 가지 뭐 부조리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52시간을 지키게 강제하는 것은 그 전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돈 주머니를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데 이걸 푸는 수밖에 없지 않나 성급한 결론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 파업은 일단 뭐 접었습니다만은 불씨는 여전하고 미봉책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이번 파업 문제 그 해결 과정이 임시 처방이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변 의원님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그 노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을 보거나 지금 나머지 이제 잠정 합의한 걸 갖다가 또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불안한 합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되면은 본격적으로 52시간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범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원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 보니까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노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인원 충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노선을 변경을 해서 52시간을 끼워 맞추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장은 52시간을 맞출 수는 있지만 노선이 폐쇄나 감축이 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또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좀 세세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앞으로는 그 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봐가면서 그 다음 교섭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무님, 그런데 저 뭐 기사 채용이 잘 안 된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타도시, 대도시에 비해서 그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처우가 사실 열악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여건이 좋은 쪽으로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는 뭐 저희들이 뭐 구직 광고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원하는 그 수급 상황은 지금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간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말이죠. 사실 뭐 저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저 공영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정도 준공영제 또는 뭐 부분공영제 이런 개념이 확장이 이미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홍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 공영제,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 뭐 용어를 시청자분이 잘 그렇겠죠. 납득이 안 되실 네. 거예요. 근데 나라 이제 돈으로 운영한다. 네. 근데 이제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스 회사 사장님들이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기사들은 약간 조금 좋은 거고, 완전 공영제는 버스 회사 사장님들은 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기사분들은 아주 좋은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분 공영제라는 것은 약간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7월 1일부터는 대기업인 이 버스 회사들, 그러니까 300인이 넘는 데가 이제 52시간이 네. 적용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뭐 강원 여객 정도 거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네.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다 거기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업 사태가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버스 회사 측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강원도는 버스를 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처럼 한 개 노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운행 계통이 있으면은 그 차를 가지고서 여러 개 노선을 해야 되니까 이 아무나 데려다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버스 회사의 노선에 대해서 수습도 뭐 몇 개월은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 채용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차를 또 줄여 막차를 줄여 그다음에 노선을 폐지해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읍면 단위는 사실은 그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 버스로 해가지고 네. 마을 버스를 이제 공영제 또는 이제 기존 버스 회사한테 이제 위탁 운영을 하든지 아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 공영제로 나가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 해결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런 마을 버스도 또 이제 주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네. 주민들 우리 집 앞에도 마을버스 와달라 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로도 이 좀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희망 택시라고 해서 네. 그런 어떤 그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하는 것을 좀 주민들이 조금 납득하고 참아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계의 이해단체들이 그 좀 약간씩 양보를 해야지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생활에 필요한 것이 이제 의식주 다음에 행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가는 건데 교통의 문제가 이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시골일수록 소외된다는 건 이 분명 이제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버스 업체들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사업주가 뭐 과다한 그 배당금을 가져간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던데
진짜 뭐 그렇게 보세요, 정 부장님?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지자체에서 어떠한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업체에다가 재정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회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면 감사 자료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여기 영동권에는 모르겠지만 영서권의 일부 회사들은 시에서 그거를 제출을 하라고 해도 안 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이 깎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 내용의 저 교수님 발언에 저희도 이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냐면 업체가 이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요. 이 법 개정 문제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법 위반이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이미 이 근로기준법 개정된 이 법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지금 유예를 시킨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은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 진정 내지는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요. 다만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차, 막차 끊어요. 아니면 중간 운행 횟수를 뺍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불편해지느냐?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읍이나 면 단위 지역 분들이 힘들어져요. 실제로 이건 있는 일인데 주문리 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강릉 여기 시내 쪽으로 이 매일마다 일용직, 용역을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5시에는 버스를 타가지고 시내로 오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있었던 버스가 없어졌어요. 네. 6시에 나가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오고 계시는지 압니까? 콜밴을 불러서 타고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버스라는 게 서민을 위한 발이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그런 이유로 재정 지원도 해주는 건데 이 수익성을 따져서 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분발하셔서 강원도도 좀 체근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 공무원이 그 부분을 승인을 말씀하시고 하지 않으면 관여를 되는데 받아주시죠. 승인을 해준다는 게 저희도 문제점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지자체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행정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업체 현실 그거를 행정적으로 메꿔주기는 이제 시간적인 절차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원래 절차가 이제 없이는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래도 52시간을 강제했으면 그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건 다 알잖아요, 서로가. 네. 노 알고 사 알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세세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돈을 뭐 주었으면은 용처가 어떤지 제대로 썼는지 적정하게 썼는지를 감사하는 건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내 돈이 아니고 공공의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뭐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민 일각의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 버스 업체의 운영 투명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주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단 뭐 우리 지역의 강원도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 전무님 좀 받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뭐 업체가 좀 뭐 방만 경영이다, 뭐 네. 도덕적 해이다, 뭐 이런 사실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스럽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네. 과거에는 뭐 사실 그런 믿음을 좀 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은 좀 들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좀 주먹구의 어떤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운송 수익금만 놓고 봐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교통카드 사용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도내에.
그렇다면 그것만 놓고 봐도 운송 수익금의 투명성은 제가 보기에는 확보가 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운송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전산 처리하고 네. 카드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처럼 뭐 방만 경영이다, 뭐 우리 사업자를 조금 그 매도하는 네. 그런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우리 홍 교수님 먼저 받아주시고 그리고 반 의원님 해주시죠. 이제 저가 이제 98년도에 와서 그 처음 이제 버스 이제 적자 지원금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용역도 하고 그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스 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원들이 돈통도 이제 해가지고 검사하고 그러니까 하루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예전에 뭐 몸수색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영업소 가서 또 불시에 가가지고 그 자기들 실제 장부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계내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주먹구구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버스 카드의 사용률이 뭐 시 단위는 굉장히 높아요. 80%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리고 강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강원도 버스 업체 얘기는 네. 아닙니다. 강원도 버스 업체는 저 영서 지역에 몇 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명칭은 빼놓고는 특히 영동 지역 또 이 저쪽 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아주 경영을 그래도 타이트하게 알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당 1년에 그 드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2억이 훨씬 넘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다 보전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친척도 임원을 하고 너 월급 올려줄게. 내 친척이니까 내 와이프니까 너 한 1억 받아. 연봉. 그래가지고 비용을 갖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일 2교대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또 서울시 모든 업체냐. 네. 아주 일부. 그 네. 악질적인 업체 몇 개가 언론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준공영제도 제가 그동안 반대한 거는 왜 반대했냐. 준공영제를 하려면은 이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고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회사를 준공영제를 해가지고 혈세를 갖다가 좀 그 낭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버스가 승객을 한 명도 안 태우고 다녀도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버스가 승객을 태운 그 승객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 하면 그것이 교통복지가 이 타는 사람한테 돌아가야지 회사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춘천고속도로라든지 민자고속도로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영을 아무리 못하더라도 적자를 메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미시령관 동도로가 대표적인 예죠. 네. 후순위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해가지고 네. 초창기에는 40% 이자를 혈세를 풀어가지고 해준 그런 사태인데 네. 준공영제도 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제2의 민자 도로 사업처럼 네.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제는 조금은 그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마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덕적 해이, 심한 해이를 갖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됩니다. 뭐 돈이 충분히 돌아야 뭐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이제 취하는데 그러나 경영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시중에서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서울의 경우가 많아요. 서울은 이제 그 손실금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 다 책임져 주다 보니까 심지어 한 가족이 몇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버스가 이제 왕복을 해서 차고지에 들어오면은 차고지에서 충전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죠. 싸게 늘 수 있는데 일부러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의 오빠가 하는 그런 충전소에서 가서 넣는 경우. 그래도 경영주는 전혀 손해를 안 보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 이제 보상을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이제 있는 거지. 강원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심한 해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요금 인상을 해서 이걸 좀 보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와 서울의 경우에 뭐 200원 올린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경희 전무님 뭐 이 요금 인상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버스 업계가 들어오는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내는 그 요금과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일부 지원받는 게 저희들이 주 수입원입니다. 과거에 그 요금이 저희들이 그 원가 대비해서 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한 3분의 1 정도의 보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 누적이 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금년 이제 작년 10월에 요금이 이제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이 100원이 올랐고 네. 그 외 시군이 200원이 올랐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근로시간 단축 그 부분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금이 2014년도에 올라서 한 4년 만에 요금이 이제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금은 400원에서 한 500원 정도는 갔어야 저희가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임금 감소분, 뭐 새로운 고용 창출 어떤 이러한 부분이 좀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 요금이 그 저희가 바랬던 만큼의 인상액이 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 됐든 저희들이 그 요금이 인상된 지 한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금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다시 그 요금 인가 신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홍 교수님 받아주시죠. 그 뭐 도의회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네. 부탁드리는데 도에 가시면은 그 물가정책심의위원을 그 모든 산업에 똑같은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기거든요. 지난번에 오를 때 제대로 올렸어야지 돼요. 근데 그 물가정책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무조건 깎으면 뭐 그 능사인 줄 알고 깎기만 하는데 그 깎음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린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또 뭐 400원이고 500원이고 또 올린다고 하면은 이게 또 주민들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도에서 좀 그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선정에 조금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요.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제 공무원 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의 대표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여러 단체에서 올라와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4년 만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임금을 현실 임금화 시키는 건 사실은 위험한 부담이 있어요. 작년에 보통 한 700원까지 이제 연구 영역에 의하면 올리는 게 이제 적정하다 그랬는데 700원까지 올리게 되면은 일정 정도 시민들이 이제 버스를 선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버스가 이제 경영난에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이제 1,000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1,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해도 한 1,300원 될 텐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00원까지만 이제 올렸어도 올해 이제 52시간 관련된 그런 임금 협상에 있을 때 사측이라든가 또 지자체가 조금의 여지는 있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홍 교수님께서는 강릉 지역의 이제 그 버스 문제, 노선 변경 이런 대안에 직접 그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강릉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시민단체들은 그래요. 왜 혈세를 지금 버스 회사한테 개인 사기업한테 주느냐. 근데 네. 그게 아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해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적자 나는 노선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수 마음대로 못하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진짜 뭐 빈도가 없는데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 노선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스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흑자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적자하는 거 그것도 완전히 없는 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또 지원금을 줘야 되는 그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면은 수입이 이만큼 돼야 되니까 요금이 이만큼 돼야 된다 하면 물건을 갖다가 가격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는 거는 사기업이 그냥 내놔야 되는데 네. 그것도 도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꽁꽁 묶어놨으니까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언제까지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 지역 같은데 이제 읍면 지역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마을버스로 가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여객이 7월 1일부터 그 시작이 돼야 돼요. 유예가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옥계인데 그럼 옥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옥계는 이제 마을버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천에서도 이제 그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좀 서비스를 좀 대중교통을 해다오 이렇게 되고 연곡 같은 경우에는 또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버스 회사가 거기는 좀 안 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환승 위주고 배차 시간은 환승의 불편을 주는 만큼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은 여러 개의 도심 순환 노선이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계속 돌고 그 순환 노선까지만 이 간선 노선이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읍면 사무소까지만 가고 면 사무소에서 리단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마을버스가 가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안 가는 데는 희망택시가 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번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던 거가 마을버스 타고선 내려가지고 간선버스 갈아타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내려서 도심순환버스 갈아타는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지만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배차 간격을 짧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손해되는 건 아니다. 뭐 일종의 믹스앤매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짧게 된다는 끊어가는 얘기네요.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작년에 제가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부담한 그 버스 회사에 부담한 게 뭐 270억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준공영제 이 공영제를 하게 되면 1년에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 거다 뭐 그런 연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준공영제를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게 전격 시행하는 게 이게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반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원도 통계로 이제 그 원칙적인 통계를 보면 네. 강원도의 버스가 한 1,500대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전 승무원이 2,0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이제 증원했을 때, 그대로 증원했을 때 한 540~50억의 추가 비용이 필요로 해요. 그럼 강릉 같은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지금 현재 운전 승무원들에게 인건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원을 이제 충원했을 때 그 인건비가 한 21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만약에 이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이제 큰 부담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검토할 만한데 역대 이제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 광역시도에 중구경제를 실시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가 이제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째 되고 있고 뭐 안 된 데는 4, 5년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통계가 처음에 그냥 손실보전금만 할 때 하고 중구경제로 갔을 때 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그거는 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그 중구경제를 갖다가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거기 사전에 준비가 없이 하기에는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문제는 뭐- 차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심지어 몇 년 안에 8배, 10배 차이까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뭐 환승이라든지 뭐 다른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공영제를 하면은 지금
관해서 생각하는 거의 어떤 2배, 3배 이렇게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12배 차이, 그러니까 12배의 비용이 올라갈 것까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연간 서울이 한 2,500억 정도를 들이고 있고요. 2,500억. 예, 네. 경기도가 한 3,000억이 좀 넘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강원도 같은 강원도청이요. 도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한 54억. 근데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삭감이라기보다는 다른 복지 부분에서 지원됐던 게 이번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액수가 한 40억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환승 비용 있잖아요. 카드 환승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들어가는 게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한 60%에서 한 많게는 한 8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재정 지원금의 2,500억이 다 그냥 버스 회사 배불리는 데 들어갔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한 부분에 대한 편익을 주는 차원으로 쓰는 게 많다. 근데 저희가 역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그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증차, 그다음에 버스 기사들도 충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재정 지원이 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통 데이터상으로는 안 그러니까는 지자체에서 쓰는 돈만 자꾸 이제 데이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버스 시민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네. 그래서 실제로 시가 가져가는 그 수익금은 얼마가 늘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면서 비교가 돼야 된다. 이 전문의 받아주시죠. 근데 준공영제 하면 뭐 밑빠진 독에 뭐 물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 한 2,500 들어가는데 실제 그 더 늘어나는 것은 이제 환승 할인에 대한 확대, 뭐 카드 할인 이러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그 액수가 좀 커진 것이지 그게 마치 뭐 사업자가 방만한 경영이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이 2004년도 7월 달에 준공영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5년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6대 도시들이 시작이 되고 제주도가 이제 또 시작이 됐고 경기도가 광역버스가 이제 또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이미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저도. 그렇다면 그 문제되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보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준공영제가 마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그 매도하는 것은 저희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좀 돈이 많아서 중앙정부가 돈을 팍팍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뭐 그렇게 돈을 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분 정도씩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과연 이 버스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를 좀 얘기를 하고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부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그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 파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버스 파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버스가 12일간 멈췄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버스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버스 자격증을 따고 1, 2개월 노선을 운행한다고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스 기사분들 그 인성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정말 심각한 거는 10년, 20년 장기 근속을 모범적으로 해왔던 노하우를 갖춘 근로자분들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사 간에 서로 간에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미 노사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결국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에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전문의 하실까요? 네, 먼저 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교통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사업자 대표에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영동권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강릉시가 그래도 주 메인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 교수님께서 강릉시에 대한 어떤 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 교수님께서 좋은 방안, 좋은 방법 등등을 좀 연구 수행을 좀 잘 하셔서 좋은 대안을 좀 내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각계각층이 적극적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제도적인 변화를 이제 수용하다 보니까 버스 사업자는 그거를 다 감당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히나 영동 지역은 이제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이제 도입돼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버스 이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버스 이용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버스 승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전하신 분들은 일부러 물도 안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 가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분들이 건강하고 웃어야 승객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버스 용역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문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이제 서울시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지원해주는 그 액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영동 지역에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하고 양양군 또 이 고성군 이런 군단이 하고 같이 보면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수입이 어디는 70%가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30%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든 완전 공영제를 하든 부분 공영제를 하든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노선 개편도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해야지 되지 그냥 그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서 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비율을 가져왔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가용의 증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이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해서 버스 산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버스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혈세를 투입해서 막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 요금을 또 확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꼭 가야 할 길입니다만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업계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공영제를 얘기합니다만은 이 역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인데 분명한 것은 시민의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버스는 힘차게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TV토론 뜨거운 감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